이 인삼을 먹으면 몸에 열이 오른다고 몸에 열이 많은 사람들은 먹지 말라고 하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버섯은 채소일까요? 너무 당연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채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땡, 버섯은 채소가 아니라 입니다. 안녕하세요. 생활솔 농업 궁금한 이야기 농사직설 진행을 맡은 김민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영양 만점 버섯과 힘이 불끈불끈 솟는 인삼을 준비해봤는데요. 우리 버섯 박사님과 인삼 박사님을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버섯가 오연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삼과 장인배입니다. 네, 시작하기 앞서서 저희 박사님 두 분이 특별한 사이라고 들었어요. 장인배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는 부부 사이고요. 대학교 때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생활은 6년째 하고 있습니다. 어쩐지 오실 때 오늘 깨가 쏟아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렇게 깨가 쏟아지는 두 분을 모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여름 너무 더운데요. 이 인삼을 먹으면 몸에 열이 오른다고 몸에 열이 많은 사람들은 먹지 말라고 하는데 과연 진짜 사실인가요, 박사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이 아닙니다. 농촌진흥청하고 중국 연구소하고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승열작용은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고요. 이는 홍콩에서 서양삼을 팔기 위한 일종의 마케팅이었죠. 고려인삼은 열을 올리고 서양삼은 열을 내린다고 마케팅해서 좀 더 서양삼을 팔기 쉽게 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인삼을 많이 먹게 되면 부작용 같은 건 없나요? 네, 인삼을 5에서 10g 1년 이상 복용하면은 몸에 이로운데요. 예를 들자면은 이 정도 인삼이 50g 정도 됩니다. 한 일주일 정도 한 뿌리로 건강을 챙길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박사님, 인삼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몸이 좋은 건가요? 인삼은 우선은 피로가 많이 쌓인 직장인들한테 좋고요. 수험생들 기억력 향상을 시켜주는데 효과적이고, 그 다음에 몸이 많이 지치고 피로하신 분들 피로감을 어느 정도 경감시켜주는데 효과가 가장 좋다고 볼 수 있겠죠. 박사님, 우리 인삼만큼 버섯도 영양 만점인데 우리 버섯은 어떤 효능이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버섯은 천연 항생제로 우선은 노루궁뎅이처럼 생겨가지고 노루궁뎅이 버섯이라 하는데 이 버섯 같은 경우에는 치매 예방에 좋고요. 그 다음에 동충하초 같은 경우에는 호흡기 질환에 좋고, 그 다음에 영지버섯 같은 경우에 혈압 조절하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까지 효능이 있는 거로 나타나 있습니다. 둘 다 어쨌든 스트레스 해소와 네. 그리고 또 피로 회복? 네. 이런 것들에 좋은 거네요. 네, 그럼 여기서 깜짝 문제 하나 드릴게요. 네. 버섯은 채소일까요? 너무 당연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제 마트 가면 채소 판매돼 있으니까 채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땡, 버섯은 미생물입니다. 버섯은 채소가 아니라 미생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박사님, 버섯은 미생물이라고 하는데 먹을 때 또 따로 먹는 방법이 있을까요? 보통은 이게 채소로 알려져 있어서 이것을 뿌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뿌리가 아니라 균사입니다. 그래서 이 밑둥을 잘라서 윗부분만 드시면 됩니다. 박사님, 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화분에서 여름만 되면 버섯이 자라기도 하는데 이거 혹시 먹어도 괜찮을까요? 네, 우선은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따뜻한 온도와 충분한 습이 있으면 버섯은 어디든지 자라기 때문에 식용버섯하고 독버섯은 비슷하게 생긴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화분에 있는 버섯은 절대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버섯을 이제 씻어 먹는 사람도 있고 씻으면 안 된다는 사람도 있는데
박사님, 어떤 게 정답인가요? 우선은 예를 들어서 팽이버섯 같은 경우에는 씻어서 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양송이버섯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이와 같이 깨끗한 버섯 같은 경우에는 행주로 이렇게 닦아서 드시면 됩니다. 씻어서 먹게 되면 뭐 영양분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건가요? 씻어서 먹게 되면 이 고유의 버섯의 향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행주로 닦아서 드시는 게 조금 더 고유의 그 풍미를 느낄 수 있어서 그렇게 드시는 게 낫습니다. 박사님, 인삼의 경우에는 뇌두를 꼭 반드시 잘라서 먹어야 하는 건가요? 네, 인삼 뇌두는 영양 성분이 많아서 굳이 인삼 뇌두를 자르지 않고 통으로 같이 이용을 해도 충분히 영양 가치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박사님, 제가 사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키 크라고 홍삼을 되게 많이 먹였었어요. 네. 홍삼이 몸에 좋다고. 네네. 근데 또 인삼이랑 홍삼이랑 차이점이 어떻게 있는지, 어떤 효능이 있는지 박사님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인삼에는 수분기가 많기 때문에요. 이를 예전부터 장기간 보관하고 일정 부분의 유효 성분을 증가시키려고 인삼을 찌고 말리면 홍삼이 됩니다. 지금에는 홍삼을 여러 가지 가공용품으로 이용을 하고 있죠. 그러면 영양가는 둘 다 똑같은 거예요? 일부 성분은 증가하는 성분들도 있고요. 일부 성분은 떨어지는 성분들도 있어가지고 네. 취향에 맞게 인삼을 드시거나 아니면 홍삼을 드시는 거는 개인 취향에 맞게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사님, 그러면 이 인삼을 생으로 먹을 때 네네. 어떻게 해야 좋은 인삼을 고르는지, 네네. 고를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좋은 인삼을 고르는 방법은요. 이 뇌두가 시들었는지 안 시들었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몸통에서는 뿌리가 이렇게 흰색을 띠는지 안 띠는지 이제 문제가 있으면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또 뿌리를 보시면은 구슬처럼 알갱이들이 생기는 그것이 있는데요. 그거는 해충이 인삼 뿌리를 가해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인삼을 이 세 가지를 확인을 하고 좋은 인삼을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사님, 그러면 버섯 같은 경우는 가공품이 따로 있을까요? 저는 버섯 먹을 때 고기랑 항상 같이 구워서 먹거든요. 네, 버섯도 가공품이 있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장아찌 같은 그 형태로 나오기도 하고요. 가루나 이렇게 선식 그리고 스낵 같은 경우로 이렇게 가공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까 박사님이 가루나 이렇게 말려 먹는다고 하셨는데 특별히 말려 먹는 이유라도 있나요? 네, 특히 말려 먹는 버섯 중에 표고버섯이 있는데요. 이 표고버섯 같은 경우에는 건조작용으로 이게 표고버섯에 들어있는 비타민 D가 강화되는 그런 특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몸에 더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버섯은 고기와 함께 드시게 되는데 그 버섯이 고기를 소화작용을 좀 더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주 드시면 좋습니다. 네. 박사님, 저 궁금한 게 갑자기 생겼는데요. 저희 고기 구울 때 양송이랑 같이 구워서 먹잖아요. 저 양송이 구울 때 여기 물이 생기는데 마치 국물 먹는 마냥 들이마시거든요. 이거 먹어도 괜찮은 거 맞나요? 네. 먹어도 됩니다. 네. 네. 양송이 버섯뿐만 아니라 일반 버섯 같은 경우에는 80%가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열을 하면서 물이 이 안으로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분에도 지금 인, 철, 칼슘 등의 미량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먹으면 몸에 좋습니다. 네. 또한 이 양송이 버섯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일반적으로 이게 갓부분이라고 이게 대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부분은 이렇게 버리시는데 갓뿐만 아니라 대에도 영양 성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드시면 더 좋습니다. 박사님, 이거 버섯이 사실 유통기한이 따로 적혀있지 않잖아요. 좀 오랫동안 보관하면 노랗게 변하기도 하고 술 냄새 같은 게 나기도 하는데 좀 건강하게 버섯을 보관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그 양송이 버섯하고 느타리 버섯 같은 경우에는 저장 기간이 약 10일 정도 되고요. 근데 새송이 버섯은 약 20일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 팽이 버섯 같은 경우 약 45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랫동안 보관하시려면 버섯을 이렇게 키친타올에 싸서 김치냉장고에 보관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버섯 장아찌가 개발되어 있어서 좀 더 오랫동안 먹을 수 있습니다. 네. 박사님, 이렇게 버섯은 생김새도 다르고 종류도 많아서 이제 구분하기가 되게 쉬운데 사실 3종류는 알아보기가 되게 힘들어요. 네. 혹시 저희가 모르는 새로운 품종이 또 따로 있을까요?
인삼은 우리나라가 종주국이잖아요. 네. 종주국인 만큼 예전부터 인삼이 자생했던 것들을 품종화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뿌리를 봐서는 구분하기가 어렵죠. 농촌진흥청에서는 천령이라고 뿌리가 좀 더 굵고 농가분들에게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는 품종을 만들었고요. 요 근래 들어서 식당이나 이런 데서 새싹삼이라고 해서 약용채소처럼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인삼은 두릅나무과예요. 우리 두릅 보면은 봄철에 뿌리가 잎이 연할 때 이거를 초장이나 이런 데서 찍어 먹잖아요. 인삼도 마찬가지로 두릅나무과다 보니까 잎이 연할 때 싹이 올라온 것을 잎, 줄기, 뿌리와 함께 약용 쌈채소처럼 함께 싸먹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새 식당에서 많이 볼 수 있죠. 네. 박사님, 그러면 여기 청에서 만든 또 새로운 품종이 버섯도 있을까요? 버섯도 품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송이 품종 2017년도에 개발한 도단 품종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외국 품종이 국내에서 많이 재배가 된 반면에 요즘에는 많이 호응을 얻어서 국내에도 도단 품종이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설원 품종이라고 해서 아위느타리와 백령느타리를 교잡한 품종인데요. 이 품종도 지금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품종으로 쫄깃쫄깃한 맛을 가진 품종입니다. 네, 오늘 인삼과 버섯에 대해서 궁금증들을 풀어보았는데요. 우리 함께 해주신 두 박사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농사직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인사를 드려볼까요? 네. 인삼, 버섯 많이 드세요.